택배 문자 잘못 눌렀다가 통장이 털리는 과정. 50대 이후가 되면 돈 문제는 단순히 노후 생활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병원비, 간병비, 자녀 지원, 부모님 부양, 재취업, 부업까지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50대와 60대 이후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택배 문자 사기입니다. 예전에는 사기라고 하면 전화로 속이는 보이스피싱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되는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속기 쉬운 것이 바로 택배 문자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택배를 받습니다. 자녀가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손주 선물이 오기도 하고, 본인이 인터넷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쿠팡, 네이버 쇼핑, 홈쇼핑, 약국 배송, 건강식품, 생활용품, 농산물까지 거의 모든 것이 택배로 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문자가 옵니다. 택배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배송이 중단되었습니다. 미수령 택배가 있습니다. 배송지 오류로 반송 예정입니다. 주소를 수정하지 않으면 오늘 반송됩니다. 고객님의 택배가 보류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문자를 보면 순간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내가 주문한 게 있었나? 자녀가 보낸 물건인가? 손주 선물인가? 반송되면 어떻게 하지? 주소가 잘못되었으면 빨리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링크를 누르는 순간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택배 문자 잘못 눌렀다가 통장이 털리는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택배 문자 사기가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순간에 멈춰야 하는지, 이미 눌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상 분들은 나는 그런 사기에 안 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택배 문자는 너무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사기꾼은 어려운 말로 속이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말로 시작합니다. 주소 오류입니다. 반송 예정입니다. 배송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해주세요. 이런 말 한 줄이 노후 통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진짜 같은 택배 문자가 오는 것입니다. 택배 문자 사기는 처음부터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하게 보입니다. 고객님의 택배가 배송 준비 중입니다. 주소 불명으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송 전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배송 조회는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문장도 그럴듯합니다. 택배사 이름도 들어갑니다. 실제 택배사와 비슷한 이름을 쓰기도 하고 문자 형식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송장번호처럼 보이는 숫자도 넣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이 속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말로 택배를 받을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보낸 건강식품일 수 있습니다. 손주가 보낸 선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문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주문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자마자 의심보다 확인부터 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사람은 바쁠 때, 불안할 때, 익숙한 상황일 때 더 쉽게 클릭합니다. 택배 문자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방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반송 예정, 즉시 확인, 주소 수정 필요 같은 말이 들어가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급해지는 순간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이 필요합니다. 택배 문자가 와도 문자 속 링크를 바로 누르지 마십시오. 택배 조회는 공식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내가 주문한 물건이 있다면 쇼핑몰 앱에서 확인하십시오. 문자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택배사 공식 고객센터 번호를 찾아 확인하십시오. 진짜 택배라면 링크를 누르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기 문자는 링크를 누르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링크를 누르면 가짜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택배 문자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링크입니다. 문자에는 보통 짧은 주소가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택배사 주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소는 실제 택배사 이름과 비슷합니다. 어떤 주소는 이상한 숫자와 영어가 섞여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택배 조회 화면처럼 보이는 사이트가 열립니다. 화면에는 택배사 로고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송 조회, 주소 수정, 본인 확인, 휴대폰 인증 같은 메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심합니다. 사이트가 뜨네, 로고도 있네, 배송 조회 화면처럼 생겼네, 그냥 주소만 수정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가짜 사이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짜 사이트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글씨, 로고, 색깔, 버튼이 진짜 같아 보여도 주소가 다르면 위험합니다. 가짜 사이트는 보통 다음 단계로 유도합니다. 이름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주소를 수정하라고 합니다. 생년월일을 요구합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앱 설치를 요구합니다. 여기서부터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입력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소까지 입력하면 더 위험합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휴대폰 결제나 계정 탈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확한 배송을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에 속기 쉽습니다. 하지만 택배 주소 수정에 계좌 비밀번호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할 리 없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원칙입니다. 택배 주소 수정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하면 즉시 닫으십시오. 택배 조회에 금융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라는 말이 나오면 공식 앱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과정은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가짜 택배 사이트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앱 설치를 요구할 때입니다. 정확한 배송 조회를 위해 앱을 설치하세요. 주소 수정 전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택배 조회 앱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용 보안 앱을 설치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보고 앱을 설치하면 휴대폰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택배 조회를 위해 문자 링크에서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 앱이 필요하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직접 설치하면 됩니다. 문자 링크를 통해 설치하라고 하는 앱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휴대폰 문자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금융앱 실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짜 화면을 띄울 수 있습니다. 원격 조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내 번호로 다른 사람에게 사기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은 앱 설치 화면이 나오면 필요한 프로그램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나오면 더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안은 문자 링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문자 링크로 보안 앱을 설치하라는 말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문자 링크로 앱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택배 조회 앱은 공식 앱스토어에서 직접 검색해서 설치하십시오. 설치 과정에서 주소록, 문자, 전화 권한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중단하십시오. 원격 지원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무조건 멈추십시오. 앱 설치는 통장이 털리는 과정의 중간 문입니다. 이 문을 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과정은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빼가는 것입니다. 택배 문자 사기는 단순히 택배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은 개인정보와 인증번호입니다. 사기 사이트나 악성 앱은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일부, 카드번호, 계좌번호, 은행 이름, 인증번호, 신분증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택배 조회처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금융정보까지 요구합니다. 배송비 재결제가 필요합니다. 소액의 보관료가 발생했습니다. 반송 수수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본인명의 계좌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택배 주소 오류를 해결하는데 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송 확인에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송 조회에 신분증 사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관료 몇백 원을 결제하라고 하면서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인증번호는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인증번호는 내 휴대폰으로 온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에게는 계좌를 열고 결제를 승인하고 계정을 가져가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만 알려주세요. 확인을 위해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상담원이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인증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십시오. 택배 문제로 신분증 사진을 보내지 마십시오. 배송 조회에 카드 번호와 계좌 번호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돈과 관련된 정보가 나오면 택배사가 아니라 사기라고 의심하십시오. 5번째 과정은 휴대폰이 장악되면서 금융앱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입력되면 다음 단계는 휴대폰 장악입니다. 휴대폰은 이제 단순한 전화기가 아닙니다. 은행입니다. 신분증입니다. 카드입니다. 인증서 보관함입니다. 가족 연락망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뚫리면 돈도 위험해집니다. 악성 앱은 휴대폰 안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자를 몰래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인증 문자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가짜 알림을 띄울 수 있습니다. 금융 앱과 비슷한 화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훔쳐 지인들에게 사기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원격 제어 앱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기꾼이 도와주겠다, 복구해주겠다, 신고 접수를 대신해주겠다면서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격 제어 앱이 설치되면 상대방이 내 휴대폰 화면을 보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금융 앱을 열면 매우 위험합니다. 휴대폰에 이상한 앱이 설치되었다면 금융 앱을 열지 마십시오.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계좌 이체를 하지 마십시오. 즉시 비행기 모드로 바꾸거나 전원을 끄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족에게 알리고 통신사와 은행에 연락하십시오. 휴대폰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 순간부터 금융거래를 멈춰야 합니다. 6번째 과정은 소액 결제와 계좌 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택배 문자 사기의 피해는 여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휴대폰 소액 결제 피해입니다. 본인이 결제한 적이 없는데 통신요금에 결제 내역이 붙을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상품권, 콘텐츠 결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분들은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미리 낮추거나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면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큰 문제는 금융 피해입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다른 사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사기 문자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꾼은 한 번에 돈을 빼내기보다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원 결제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 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합니다. 그 다음 인증번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 상담원처럼 전화합니다. 그 다음 더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어느 순간까지도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택배 주소 수정하는 줄 알았다. 배송비 몇백 원 결제하는 줄 알았다. 본인 확인만 하는 줄 알았다. 상담원이 도와주는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택배 문자 사기의 무서운 점입니다. 시작은 아주 작지만 끝은 통장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액 결제 한도를 낮추십시오. 사용하지 않으면 차단하십시오. 카드 결제 문자는 즉시 확인하십시오. 모르는 결제가 있으면 카드사와 통신사에 바로 연락하십시오. 계좌 피해가 의심되면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 상담을 하십시오. 7번째 과정은 피해자가 부끄러워 숨기면서 피해가 커지는 것입니다.
택배 문자 사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단계가 바로 피해자가 부끄러워서 숨기는 순간입니다. 60대 이상 분들은 사기를 당하면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그걸 눌렀을까?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할까봐 창피하다. 괜히 말해서 가족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는 숨기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악성 앱이 계속 휴대폰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계좌와 카드가 계속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번호로 지인들에게 사기 문자가 갈 수 있습니다. 추가 보이스피싱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피해 복구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피해자의 침묵을 이용합니다. 절대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 수사 중이니. 비밀로 하라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은 모두 위험 신호입니다. 피해를 의심하면 즉시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녀에게 말하고, 배우자에게 말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말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스미싱 상담은 118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범죄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와 비밀번호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사에 연락해 소액 결제 차단과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은 서비스 센터나 통신사 매장에서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기꾼이 나쁜 것입니다. 피해자는 빨리 멈추고 빨리 알리고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택배 문자 사기를 막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활 원칙을 정해두면 됩니다. 택배 문자 속 링크는 바로 누르지 않습니다. 배송 조회는 공식 택배사 앱이나 쇼핑몰 앱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주소 오류나 반송 예정 문자는 먼저 의심합니다. 문자 링크로 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택배 조회에 카드 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인증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낮추거나 차단합니다. 모르는 앱이 설치되었다면 금융앱을 열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의심 문자를 보여주고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118, 112, 은행, 통신사에 즉시 문의합니다.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당황하지 말고 단계별로 움직여야 합니다. 더 이상 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금융거래를 멈추십시오. 은행 앱, 카드 앱, 간편결제 앱을 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거나 전원을 끄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족에게 바로 알리십시오. 통신사에 연락해 소액 결제 차단과 결제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은행과 카드사에 연락해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상담하십시오. 118의 스미싱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112에 신고하십시오. 휴대폰을 점검받고 모르는 앱을 삭제하십시오. 비밀번호를 바꾸고 인증수단을 점검하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택배 문자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주소 오류 문자가 오면 저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앱 설치하라는 문자는 무조건 멈추세요. 인증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카드 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라는 택배 문자는 사기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결제가 뜨면 바로 전화하세요. 잘못 눌렀다고 혼내지 않을 테니 바로 말해주세요. 마지막 말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실수했을 때 자녀가 화부터 내면 다음에는 숨깁니다. 숨기면 피해가 커집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이렇게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눌러도 괜찮습니다. 바로 알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택배 문자 잘못 눌렀다가 통장이 털리는 과정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문자로 시작됩니다. 주소 오류, 반송 예정, 배송 보류 같은 말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링크를 누르면 가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가짜 사이트는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요구합니다.
앱 설치를 유도하고 휴대폰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소액 결제나 금융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부끄러워 숨기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돈 관리는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노후 자금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문자 한 통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택배 문자가 오면 10초만 멈추십시오. 내가 주문한 물건이 맞는가? 공식 앱에서 확인했는가? 링크를 누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가? 앱 설치를 요구하는가? 인증번호나 카드번호를 요구하는가? 가족에게 물어봤는가? 이 질문만 해도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택배 문자는 생활입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그 생활을 파고듭니다. 익숙하다고 믿지 마십시오. 급하다고 누르지 마십시오. 링크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노후는 정보가 생활비입니다. 스미싱을 아는 것만으로도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족끼리 약속하십시오. 택배 문자 링크는 누르지 않기. 주소 오류 문자는 공식 앱에서 확인하기. 앱 설치 문자는 무조건 멈추기. 인증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잘못 눌렀다면 바로 가족에게 말하기. 택배 문자 한 통도 노후 돈 관리입니다. 클릭하기 전 10초, 그 10초가 통장을 지킵니다. 택배 문자 사기는 주소 오류, 반송 예정, 배송 보류 같은 평범한 말로 시작됩니다.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택배 조회는 공식 앱이나 쇼핑몰 앱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앱 설치, 인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를 요구하면 즉시 멈추십시오. 이미 눌렀다면 118, 112, 은행, 카드사, 통신사에 바로 문의하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